백승재 기자의 뉴스와이. 자,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예. 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코로나 확산의 정점을 지나면은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들이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기다려온 소식일 텐데요. 이 내용을 좀 오늘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 인수위 기자회견장 여기서 열린 이제 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 제한은 철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인수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판단할 때 코로나19 감염이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것이 맞다며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방역당국에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는데요. 인수위는 영업시간이 현재 오후 11시로 제한돼 있다며 비과학적인 원칙을 해소해달라는 목소리를 반영해 전면 철폐 의견이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는 것을 비전문가인 인수위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게 고민이라면서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예. 인수위는 11개 기관 중에서 9개 기관이 정점을 지났다고 결론을 내렸고 전문가 그룹 회의에 참석한 절대 다수가 이 데이터를 근거로 정점이 지났다고 해석해도 좋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수위는 영업 제한 전면 철폐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방역당국에 제안했고 방역당국이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또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도 이제 궁금한데요. 정부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예, 오미크론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수위를 두고 현재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조치를 일시 해제할 경우 유행 증폭이 우려된다면서 점진적 완화를 시사해 왔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인수위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해서 의견을 모으고 논의하는 중이라면서 다음 달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적 모임 8명, 영업시간 11시까지로 제한된 현행 거리두기가 다음 달 3일 종료되면서 4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해왔는데요. 정부는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면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더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재확산 우려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단계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해왔는데요. 예. 이에 일각에서는 10명, 밤 10시 등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인수위 요청에 따라서 이번 주 중반 이후 확산 상황을 지켜본 뒤 영업시간 제한 해제 가능성까지 두루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의 반응이 또 어떨지도 궁금한데 좀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완화에 기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자영업자들이 모이는 한 커뮤니티를 보면 여러 반응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업 가동할 생각에 설렌다. 그리고 예전 느낌을 다시 받고 싶다. 요즘 영업 문의가 많아졌다. 의미 없는 희망 고문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글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떨어져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반응들이 눈에 띄는데요. 한 누리꾼은 이렇게 조금씩 연장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돌아다닐 사람은 계속 돌아다니고 어떻게든 모인다. 라며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해서 확진자가 줄어들 것 같지도 않고 차라리 확실하게 위드 코로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누리꾼은 식당에 4명이 들어가나 6명이 들어가나 꽉 차는 건 마찬가지인데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면서 확진자 관리와 자율 방역에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네. 안철수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현금 지원 외에도 대출과 세액공제를 지원해 주는 것을 또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 이 내용을 좀 마지막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안철수 위원장은 어제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딜레마라고 밝혔는데요. 예. 안 위원장은 확장 재정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희석된다면서 금리 상승 효과를 얻고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금리를 추가로 더 올려야 한다고 고민을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실 보상 추계를 하면서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 예. 현금 지원을 하겠지만 대출과 세액 공제라는 방법도 있다고 이런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대출과 세액 공제 지원은 통화량이 늘지 않아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 현금 지원과 대출 세액 공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섞어서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할 것인가를 코로나 특위와 경제 1분과에서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대출도 좋고 뭐 세액 공제도 뭐 당연히 또 뭐 땡큐고 하지만 이게 그 지원금이 많이 나오는 게 이게 가장 좋잖아요. 이게 지원금은 안 갚아도 되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여러 또 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은 여하튼 이 대출 쪽도 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좀 대출 그 이자를 지금도 이제 뭐 저리로 많이 또 이렇게 추진을 해주고 있지만은 무이자 어떻습니까? 좋은데요. 무이자로 좀 하면 우리 국민들이 아이고 이거 참 이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일단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원금도 받고 무이자 대출도 받고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뉴스와이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와 함께 했고요.